왜 못 벗어날까요? 제가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이고 곧 30 다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뭐 자산도 어느 정도 축적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까지 만들어 놨는데 자산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아직 멀긴 했어요. 근데 이 3년 전에 몇 년 동안 악착같이 1억을 모았어요. 근데도 무시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 뒤로 한 시간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거의 30 다 돼가요. 근데 계획 없이 사는 친구들이랑 지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딱 5년 전까지만 해도 1억이 아니라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통장잔고 거의 없이 살았거든요. 24살 이랬으니까 완전 사회 초년생이야. 근데 지금은 제가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가 자가는 아니고 월세인데 살고 있고 외제차도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계획 안 세운 친구들은 아직까지 뭐 PC방 알바하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하면 괜찮아요. 사실 뭐 물질이 대부분 만능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5년 전에 똑같았는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도 원룸 살고 PC방 알바하고 왜 저는 지금 서울 아파트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20대에서 40대 가난을 못 벗어나는 3가지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획 없이 쓴 친구들 아니면 계획이 있는 친구들 이게 맨 처음에는 결과가 되게 차이가 적은데 나중에는 엄청 커져요. 어느 순간 차이가 진짜 눈덩이처럼 불러져 있거든요. 출발을 합니다. 이 친구는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출발해요. 똑같아요. 자산이 항상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노력을 엄청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친구처럼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 친구처럼 돼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엄청난 부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길에 진입은 했는데 뭐 요 정도 있겠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게 5, 6년 전까지만 해도 통장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갖고 생활을 했어요. 맨 처음에 딱 이사 왔을 때 원룸에 사니까 그러니까 딱 10만 원 남았더라고요. 원룸 들어가고 뭐 가고 사고 뭐 하고 하니까 그때 되게 유명한 책 있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을 딱 읽었는데 맨 처음에 너무 쇼킹해서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기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거는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완전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냥 돈 벌면은 다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 현금 흐름표 나오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은 그냥 쓴다. 근데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면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다시 쓴다. 이런 구조라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만들지?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돈 벌면 다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통장 1,000만 원까지 찍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쓰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1,000만 원 벌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난했을 때 그런 습관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야만 우리가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저도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막 엄청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난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은 소비를 위해 살아요. 월급을 받으면 쓸 생각만 합니다. 이거 어디다 쓰지? 월급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지? 이런 것들.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생활할 때 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돈 조금 모였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인플레를 한대요. 근데 돈 조금 부족하니까 빌려달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돈 좀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임플란트 해드리고 생활비 뭐 부족하니까 조금 뭐 해달라 해서 조금 소비를 위해 사니까 옷 사고 아이패드 사고 뭐 이런 것들. 20대에는 그런 소비가 되게 많잖아요. 사니까 돈이 안 모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서도 막 쓰고 뭐 예를 들어 이건 몇 그램도 얼마 이런 거 뭐 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 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싼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조금 절약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뭐 짠테크 이런 거 막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막 관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소비 습관은 개선이 돼야 된다. 왜냐면 내가 평생 돈 안 쓰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 통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를 좀 통제를 하니까 어느 순간 잔고가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을 자주 본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친구들 자주 보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친구들 자주 보잖아요. 되게 좋죠. 친구들 만나면 재밌고. 근데 문제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에너지는 에너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주 주말 되면은 데이트 나가고 아니면 친구들 보고 이런 것들 이게 매주 계속 그러니까 어느 순간 통장에 돈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또 그냥 20대는 그냥 있겠어요?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30대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통장에 잔고가 안 모여요. 그 술 마시면 몇만 원 나가는 거 우스운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부 뭐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면 주말 되면은 놀러 나가야 되거든요. 가서 술 마시고 놀고 바깥에 나가면 모든 하는 행동이 다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내 목표가 어느 정도 있으면 몇 년 동안은 조금 그거를 줄일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3년, 5년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 되잖아요. 그런 거 웬만해서 끊고 몇 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어요. 사업체 키우고 투자하고. 근데 제 친구들이 연락 와요. 야, 너는 뭐 평생 공부만, 너 뭐 평생 일만 할 거야? 공부만 할 거야? 뭐 투자할 거야?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게? 이렇게 했던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29이에요. 29살 사회초년생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가 지금은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이 인생이 길어요. 60살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한 3년, 5년 고생해서 조금 자산을 조금 읽은 다음에 조금 여유롭게 일하는 게 낫지. 왜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고생을 해서 60살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만나는 거 20대 몇 년 동안은 줄이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가족입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는 게 생각보다 뒤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게 뭐냐면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케바케예요. 제 케이스의 경우에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마다 다른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시는 편인데 가족들이 돈을 생각보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필요한데 조금만 필요하죠. 조금만 이러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이게 그냥 물이 계속 나갑니다. 그냥 여기다 아무리 부어도 물이 계속 나가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재산 독립했을 때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 독립하자마자 부모님한테 저 돈 없어요. 물론 진짜 없었어요. 돈 없어요 하고 더 이상 이 독을 메꿨습니다. 그냥 저 혼자 쓰는 독이에요. 원래 가족들이 썼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뭐 아예 연을 끊자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조금 몇 년 동안은 좀 제가 어려우니까 그때 동안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얘기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이 몇 년 동안은 이 밑빠진 독을 메꾸라는 거죠. 막상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생각보다 뭐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소비를 위해 산다. 친구도 자주 본다. 뭐 가족들 뒷바라지 한다. 이 세 가지가 크는 게 뭐냐면 돈, 시간, 에너지예요. 에너지나 에너지대로 나가고 돈 마찬가지. 소비도 마찬가지. 이 시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조금 소비를 하지 마시고 벌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들일 일이 뭔가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장 핸드폰 키면은 인스타 광고, 유튜브 광고, TV 틀면 광고 다 광고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유튜브 할 때 그냥 프리미엄 샀어요. 광고 안 걸려고. 그리고 다 자기개발 같은 유튜브 도배해놨죠. 이게 오히려 더 싸더라고요. 한 달 만 원인데 광고도 안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인드적인 부분들 전부 다 그냥 영상 알고리즘 바꿨어요. EBS 뭐 경제 다큐 보고 이런 거. 애초에 소비라는 매스컴에 접촉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를 끊게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도 자주 보는 거. 이거 끊었습니다. 그냥 끊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부동산 책 읽고 강의 듣고 임장 나가고 이런 거 반복했어요. 뭐 부동산 유명한 강의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 1년 동안 들었는데 현타 왔거든요. 근데 2년차 때 투자가 되더라고요.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건 투자했습니다. 10건 투자했어요. 새벽 1시까지 듣고 막 피곤했는데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10개까지 투자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가족들 뒷바라지 이거 있죠. 결국엔 끊으니까 나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돈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일한 게 거의 다 통장에 남더라고요. 가족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게 보면은 재테크 공부할 힘이 더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독립해서 조그만 원룸이라서 부모님 조금 영향을 없애고 조금 뭐 돈 필요하다고 하면 5년 후에 준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라도 당장 이 보류를 해야 됩니다. 말만 쉽지 한 번에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씩이라도 변할 수 있게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소비 습관 최대한 바꿀 수 있게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친구도 자주 보는 거 2번 보잖아요. 한 번으로 줄이세요. 2번 한 번 줄이세요. 한 번으로. 부모님한테 용돈 주거나 동생들 용돈 주는 거 절반으로 줄이세요. 아예 못 끊으면은 조금이라도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책 이런 거 따분하죠. 하루에 한 페이지, 2페이지만 읽으세요. 사실 조금씩 바꾸는 게 다거든요. 저도 지금 유튜브 원래 보기만 했거든요. 이 막
100만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100억대 뭐 자수성가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맨 처음에 안 그랬어요. 맨 처음에도 유튜브 한 계셨고요. 유튜브 구독자 한 명이었겠죠? 맨 처음부터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조금 조금씩 바꾸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게 있나요? 조금 조금씩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도 지금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난에서 벗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세 밀려서 못 살고 이런 걱정 아예 안 하고 월세지만 서울에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외제차도 끌고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다들 제가 그렇다고 과소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 부담 없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부자라는 게 외제차 아파트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활 걱정 안 하는 거, 생활비.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생활 걱정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엄청 좋고요. 이런 생활비 걱정 안 하는 것부터가 진짜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직장을 그만둬도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일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 이게 부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가난해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